예, 안녕하십니까. 나는 PM이다. 제 32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거 네. 1월달, 2월달 되면 연달아서 계속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그랬어. 어쨌건 잘 네. 쉬었습니까? 예, 잘 쉬었습니다. 저희 딸이 추천해준 미드를 정주행하다가 거의 막 여전히 미드에 빠져 계시구만요. 네, 하루에 막 8편씩 보다가 이제 미드에 빠지다 눈알이 빠지는 중. 미드 제목이 에로우라는 에로우? 화살? 예, 이제 어디더라? 아이언맨 이런 데 하는 데서 또 이제 히어로에 네. 대한 얘기인데 너무 재밌어요. 네. 자, 어쨌든 저희 방송은 이제 드디어 또 올해 2017년 첫 방송을 맞이를 했는데 저희가 작년 12월에 한 달 쉬고 네네. 예, 이제 올해 또 처음 방송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도 역시 고품격 PM 방송으로서 12월까지 최선을 다해서 방송을 열심히 하도록 하고요. 네. 오늘은 이제 PMI 한국 챕터의 2대 회장님이신 최강호 회장님을 모시고 PMI 한국 챕터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저희 둘은 또 PMI 챕터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부회장님이시고 저는 부회장이고 번역 출판 담당 이사고. 또 이사님이시고 그래서 시리즈로 이제 다음에는 이제 3월 달에는 PM 전문가협회 회장님도 한번 모시도록 하고요. 자, 일단 오랜만에 나오셨죠. 꽤 오래된 거. 예. 근데 여기서도 한번 뵀었죠? 예. 예, 그때 저희 예전에 아이폰으로 이렇게 녹음하고 막 맞아요. 테이블에 놓고 네. 그런 시절에서 이제 이런 조명에 카메라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하는 데까지 이제 왔는데 어쨌든 4년 동안 이제 넥타이가 4년 동안 이제 부회장님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회장님이 되셔서 다시 한번 모시고 이제 회장님으로서의 PMI 한국 챕터 활동 방향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자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바쁜 와중에 또 나와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작할까요? 아니요, 제가 일단 뒷조사한 거 먼저 말씀드리고 특검 수준으로 아마 했을 겁니다. 예, 잠시 뒷조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함은 이제 최광호 회장님이시고요. PMI 코리아 챕터의 현 회장님이시고, ISO TC 258의 이제 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한양대 공학대학원 PM 학과 겸임 교수를 2007년부터 벌써 10년째 10년 전. 하고 계시네요. 와, 10년. 에리카 캠퍼스인가요? 아니면 서울 캠퍼스입니까? 에리카. 서울 캠퍼스. 서울에요. 예. 자, 그리고 IIL의 트레이너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과거에는 이제 IIL 코리아 지사장님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휴렛 패커드에서 PM 이제 대표 강사도 활동을 하셨고 또 회사도 하셨어요. PM이즈의 대표이사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제 기업에 출강을 하셨는데요. 일단 뒷조사는 이 정도밖에 못했고 직접 앞에 카메라 보고 이제 간단한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카메라 앞에 서면은 뭘 얘기해야 될지가 깜깜해질 때가 있어요. 전문가시면서. 네, 현재 뭐 재산은 얼마고 재산은 별로 해놓은 게 없어가지고 돈은 맨날 있어도 적은 것 같은 느낌을 항상 요즘 조상 땅 찾기 뭐 이런 거 찾은 거 요즘 피터가 많이 번다고 내가 아이고 자꾸 이렇게 피해가지 마시고 회장님 얘기를 실제로 저는 프로젝트 관리를 언제 맨 처음에 접했냐면 신입사원 들어갈 때부터 했어요. 신입사원 들어갈 때 나한테 딱 시킨 일이 뭐였냐면 발전설비 국산화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짜보라고 나한테 시켰어요. 그런데 정말 어려웠습니다. 뭘 해야 될지부터가 전혀 모르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느꼈던 게 뭐냐, 이게 뭔가 방법이 있을 텐데 왜 아무도 나한테 가르쳐 주는 게 없을까? 그때가 80년대 초반이니까 그때는 프로젝트 관리라는 얘기가 없었고 공정관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프로젝트 관리를 했던 회사가 백텔이라는 회사가 프로젝트 관리에 해갖고선 매뉴얼을 만들어 놓은 거가 한 이만큼 됐어요. 저걸 언제 보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런 자료나 뭐 이런 게 있으면서도 아무도 위에 있는 선배들이 프로젝트 관리를 가르쳐 주질 않는 거예요.
몰라서 안 가르쳐 주셨던 거 아닌가요? 그래, 맞아요. 지금 현재 있는 문제점이나 뭐 별로 다른 게 없습니다. 만약에 알면은 제대로 가이드를 제시를 할 텐데 네가 알아서 해. 열심히 해서 가져오면은 내가 뭐 판단해 줄게. 가져오면 또 이거 아니잖아.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잖아. 그러면 또 다시 처음부터 시작.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반복이 됐는데 이게 분명히 무슨 방법이 있을 텐데 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였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지금 PMI 한국 챕터의 회장으로 있지만은 PMI가 한국 사회에 미친 프로젝트 관리 역할이 저는 굉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사항들을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해서 이게 프로젝트 관리라는 거를 알려준 데가 한 군데도 없었거든요. 예전에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맨 처음에 딱 이렇게 접했을 때 내가 느끼는 감정은 이거를 내가 어렸을 때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그래서 지금 애들한테 프로젝트 관리를 어떻게 가르치는가에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고 지금 한 4년 동안에 고생을 해서 그 애들을 우리가 직접 가르치기는 어려우니까 선생님들을 위한 툴킷을 번역 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 오늘 전체적으로 하고 그 과정을 인천시 교육청에다가 지금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 선생님들이랑 같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한테 프로젝트 관리를 어떻게 가르칠 건가에 대한 사항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만약에 잘만 진행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일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처음 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애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시행착오 줄여가면서 그렇죠. 실제로 뭐 여기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만약에 계획이나 처음에 시작할 때 제대로 시작을 하면 전체 프로젝트 시간과 돈의 30 내지 35%의 시간을 노력을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만 여태까지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사회에다가 환원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방법론을 알고선 접근해 나가는 거가 우리 챕터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거에 잘 될 수 있도록 매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소개를 내 소개가 아니라 챕터 앞으로 소개. 챕터 소개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슬라이드를 미리 준비를 부탁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그냥 말로만 하는 것보다 이제 자료를 보면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슬라이드를 먼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한국 챕터가 만들어진 거가 지금 2012년 4월 1일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약 3년 한 8개월 정도 됐죠? 3년 9개월 됐나요? 10개월 됐군요. 3년 10개월. 4년 10개월. 4년 넘었죠. 2017년. 그 정도 됐는데 실제로 우리가 4년 동안 이렇게 해오면서 여러 가지를 느낀 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뭘 느꼈냐면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굉장히 여러 일들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은 것 같은 생각은 안 듭니다. 근데 지금 이제 와서 생각한 게 뭐냐면 그러면 PMI 한국 챕터가 존재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가장 궁극적인 그 존재 기반은 결국은 회원들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회사를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 관리를 접근해서 회사에 관련된 여러 기업 회원들을 모이는 거가 우선인가?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기본은 PMI 챕터 회원으로 있는 여러 사람들한테 베네핏이 돌아가고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가 굉장히 커다란 이익이 될 거라는 거를 전 느꼈습니다. 우리가 4년 동안 하면서 기업 회원들을 모집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는 실제적으로
별로 커다란 도움이 안 됐고, 그게 또 만약에 회사가 들어와서 기업 회원이 들어온다 그래도 실제로 1년, 2년 지나면 또 다시 나가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PMI 챕터는 기업 회원이 위주가 아니라 개인 회원이 그러니까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그리고 아이디어를 쉐어링하고, 이런 거가 어떻게 보면 더 커다란 가치가 아닌가.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챕터 안에 어떻게 회원들을 많이 들어올 것인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커다란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간단하게 PMI 한국 챕터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210개국에 약 50여만 명의 회원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 각 나라마다 챕터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부 성격을 갖는 그 챕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280여 개가 되는데, 옛날에는 이거가 어떻게 보면 도시를 기반으로 했지만은 요 몇 년 전부터는 이 동북아시아나 또는 웬만한 나라에서는 챕터가 도시 단위로 있는 거가 조금 불합리하다.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폴리시를 좀 바꿨어요. 그래서 한국이나 또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또 웬만한 나라에는 다 한 나라의 챕터 하나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미국 같은 나라는 뭐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데는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한 곳에서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커버하기 힘들어서 여러 개의 챕터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인원들이 지금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데, 요 근래 와서는 조금 증가세가 그렇게 가파르게 올라가지는 않고, 지금 한 40만에서 50만 올라가는 거가 시간이 옛날보다는 좀 길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기 PMI가 한 일 중에서 제가 볼 땐 가장 커다랗다고 보는 거가, PM 보기에는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두 번째는 PMP라는 서티피케이트를 만든 거가 PMI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거에 가장 커다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13가지의 PM 표준이 있지만 사람들이 익히 많이 알고 있는 PM복 가이드는 프로젝트 관리 지식체계 지침서가 1996년도에 1판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4년마다 한 번씩 해서 5판이 지금 나와서 있고, 지금 6판이 올 하반기에 목표로 해갖고서는 지금 발행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번 발행될 때마다 프로젝트 관리의 그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 바뀌는 거에 대한 사항들이 감안이 돼서 새로운 그 가이드를 제시를 하는데, 요번에 이제 6판이 나오게 되면은 에자일 쪽에 해당되는 사항들이 들어가고, 더 나아가서 스트라테직 앤 비즈니스 스킬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탤런트 트라이앵글에서 그 여러 가지 그 핵심 스킬에 대한 내용들이 보강이 많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올 하반기에 나오게 돼 있고, 또 다른 두 가지 표준은 요쪽에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가 4분기,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매니지먼트가 3분기에 지금 예정이 됐는데, 그거는 실제적으로 지나봐야 할 것 같고, 하여튼 올해의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PM복에 해당되는 사항들이 실제로 뭐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에 영향 미친 거 굉장히 지대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도 이 책을 봤을 때 왜 이런 거가 진작 안 났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그 90년도 초반에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런 그 표준을 기준으로 해서 8가지의 자격증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CAPM, 그 다음에 PMI-SP, RMP, PMP, PGMP, 그 다음에 PFMP, 그 다음에 PMI-HCP, PMI-PBA, 총 8개의 그 자격증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이런 사항들이 전체적으로 전 세계 약 48만 명의
자격증들을 소지를 하고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에 굉장히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확산시키고 이러는 거가. 네. 그래서 아마 PMP 자격증을 만든 거가 급속도로 확산하게 된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PMI 활동한 사항과 또 지금 현재 우리 챕터가 어떤 활동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사항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첫 번째로 지금 여기 백 이사님이 주로 하고 계시는 번역 출판 업무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PM복 6판에 지금 PVC 네. 위원장으로 지금 하고 계시나요? 뭐 위원장이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하여튼 한국 TBC 지금 한 대여섯 명 되죠? 이번에 8명 될 겁니다. 아, 이번에 8명, 예. 2명 더 추가가 됐죠. 그래서 지금 이 PM복에 대한 번역 출판 업무에 대한 사항들을 우리 백 이사님께서 전체적으로 하고 계시고 또 요 좀 전에 바로 PM 네트워크에 대한 번역을 해서 또 설명을 해주시고 예, 예. 굉장히 이쪽 분야의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번역 출판 업무가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일반 PMI 어떻게 보면 중요한 그 가치 중에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난리지입니다. 두 번째는 난리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트워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PMI 그 안에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커다란 방대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방대한 자료들을 공유를 하고 사람들끼리 서로 네트워킹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거가 그 기준으로 해서 교육 활동과 사람들 만나서 세미나를 하기도 하고 서로 간에 발표하기도 하고 아이디어를 시어링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PMI 한국 챕터의 커다란 가치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1년마다 가장 커다란 그 행사가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거예요. 올해도 5월 달에 지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지난 4년 동안은 이틀 동안에 하는 걸로 했었는데 요번에 우리 부회장님이 그 위원장으로 돼갖고선 네네. 아주 알찬 결과가 요번에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번 처음 하루를 했는데 굉장히 컴팩트하게 실속 있게 그 컨퍼런스를 끝내지 않았나. 요번에는 아마 더 한 부회장님이 하시니까 더 알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여기 PM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전문 활동이 아까도 말씀드린 저 마지막에 보면은 학생들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 교육 커리큘럼 개발하는 거. 지금까지 작업을 해놓은 걸로 보면은 초등학생을 위한 거는 다 끝났습니다. 네. 끝나서 그거는 이미 전달을 했고 두 번째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을 직접 우리가 교육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선생님들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툴킷 포 티처라는 거를 요번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서가 250페이지 정도가 되고 그리고 실습서 선생님들이 데리고 애들 데리고 실습을 할 수 있는 거가 4-5개가 들어가서 그것도 한 100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고생들을 하고 여러 사람들이 해갖고선 어떻게 보면 요번에 이제 나오게 됐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인천시 교육청이랑 처음에 시작하기는 딱 크기가 맞지 않나. 네네. 전국을 하기에도 그렇고 네네. 인천시 정도면 거기 관련된 그리고 거기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선생님들하고 장학사들이 있어서 잘 될 거라는 믿음을 갖고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챕터가 하고 있는 활동 범위인데 다시 한번 요약을 한다면 번역 출판 업무 그리고 교육 그 다음에 세미나 그 다음에 컨퍼런스 그 다음에 사회를 위한 여러 가지 PM 전달 활동 이런 사항들이 PMI의 어떻게 활동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총 15명의 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저를 비롯해서 부회장님이 2분, 그리고 이사님이 11분, 감사 1분으로 해서 각 역할마다 다른 역할을 가지고선 지금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상들을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그 위원회 활동 내부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세미나 행사위원회, 이거는 거의 매월에 한 번씩 해서 지금까지 4년 동안에 거의 빠지질 않고 계속적으로 총 41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화성에서 하는 아이들과 같이 하는 가족 워크숍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세미나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교육에 해당되는 상들을 뭐 기본 심화, PMO 과정 등 여러 가지 오픈 교육들을 지금 실시를 했고, 일회 오토모티브 시스템, 그 다음에 티센 그룹에 대한 그 회사의 출장 교육으로서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지식창조위원회에서 PM 자료의 간행물을 번역해서 지금 백 이사님이 계속 하고 계시고, 네네. 컨퍼런스 개최는 매년 이걸 하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하게 될 거고, 요번 3월 5일부터 8일까지 LIM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리더십 인스티튜트 미팅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 챕터에서 한 4-5명이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질 생각이 있으신가요? 뭐 일정이랑 여러 가지 이제 맞으면 봐야 3월 5일부터 8일인데 예. 백 이사님 어떠세요? 그건 저희 나중에 그 위원회에서 다시 갑자기 여기서 그래서 아니 그거는 제가 올 초에도 계속 얘기를 했고, 이번에 이거에 대한 여러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홍콩에서 하는 그렇죠. 돈도 가장 싸게 들여서 갔다 올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PBL 교육 자료는 계속 개발을 하고, 이제 선생님들이 실제로 놓고 가르칠 수 있는 파워포인트를 또 예.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작년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NCS 국가 직무 능력 표준에 대한 상들이 ODA 쪽이라고 공적 지원 관련. 공적 지원 개발에 해당되는 상들을 그 주로 이제 코이카에서 하는 일들인데, 거기서 하고 있는 거에 대한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을 저희가 주관으로 해서 다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해야 될 사업 계획 중을 간단하게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2020년까지 Make 2020 in 2020로 되어 있습니다. 2020년까지 2020명의 회원을 모집하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우리 맨 처음에 작년도에 시작할 때 회원이 250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500명으로 됐습니다. 근데 올해 목표가 2배를 또 띄어서 1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0명이 어려울 것 같은데 잘만 하면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 유료 회원에 대한 상들을 늘릴 상으로 지금 추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료 회원들에는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무료 혜택이 있어서 월간 세미나라든지 또 교육에 해당되는 상들 간단한 것들은 무료로 무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세미나 및 컨퍼런스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PM 교육은 여태까지 해왔던 방법대로 조금 방향을 바꿔서 조금 수정을 해서 PM 교육도 역시 마찬가지로 할 예정이고, 만약 필요하다면 후원 기업에 대한 상들을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으니까 이것도 계속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 PM위원회, 그 다음에 외국인 PM위원회가 있는데, 요번에 다시 외국인 PM들을, 국내에 있는 외국인 PM들을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이 네트워킹할 수 네트워킹하고 서로가 의견 교환할 수 있게끔 지금 그 IVI에 비네라는 어? 친구가 있어요. 아, 네. 비네라는 친구를 위원장으로 해갖고 네가 직접 그 여기 있는 외국인들이 뭘 생각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사항들을 직접적으로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얘기가 거진돼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PM복에 대한 사항들을 이번에 잘 끝내갖고 하반기에 제대로 나올 수 있게끔 우리 백 이사님을 잘 도와주도록 얘기를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지만은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회원들을 많이 모집해야 모집하고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액티브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가 챕터가 해야 될 가장 커다란 핵심적인 가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올해 그거를 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노력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좀 궁금했던 사항들을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거랑 그 다음에 올해에 대한 사업 계획을 이제 위원회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수렴된 의견들인데 그 회장님 개인으로서 PMI 챕터 회장님이시잖아요. 회장님이 제일 이제 탑 레벨인데 전략을 세우고 미션이 나와야 이제 밑에서 그 이제 사업 계획 형태로 또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PMI 한국 챕터 회장으로서 이제 올해 이거는 나는 꼭 달성하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다면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까도 네.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올해 목표는 make thousand입니다. 1000명 회원을 1000명. 유치하는 거예요. 1000명 네. 회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BL에 대한 사항들이 네네. 어떻게 보면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을 제대로 만들어 놓는 거가 실제로 올해 해에서 그것만 달성만 된다 그래도 더 커나갈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지지 않겠나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1000명을 이제 한다는 얘기는 지금 거의 2배로 늘어나는 네. 상황인데 혹시 뭐 구상하고 있는 어떤 실행 계획 같은 게 혹시 있으시면 지금 현재까지 했던 그 교육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금 현재 홈페이지를 개선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거가 실제로 봤을 때 말 못할 속사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다 일일이 말씀드리면은 조금 구차스럽기도 해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개선을 되도록이면 올해 안으로 완전하게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작년 동안에 했던 일들에 대한 상들이 뭐 특이하게 다른 거가 있는 상이 아니고 이건 아마 전 세계에 있는 챕터들에서 하는 활동들이 대부분이 거의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저쪽에 싱가포르 쪽에서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서는 하는 거가 뭐냐면 중요한 회사들을 찾아가서 2시간 동안에 PM 이야기 해갖고선 그쪽의 문제점들을 얘기를 하고 서로가 풀어나가는 과정들을 갖는 거가 자기네들은 매달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고 그 아이디어를 한번 우리 내부적으로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요번에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달성할 수 있는 거가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지만 또 하나가 PBL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 선생님들에 해당되는 것들을 확산시켜서 그 사람들을 되도록 전문가로 많이 만들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지금은 생각하는 건 그 정도. 네, 온라인, 오프라인 예, 이런 예. 식으로 이제 나눠가지고 백사모님 혹시 질문 있어요? 저는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저기 그럼 제가 기태현 네. 예. 아까 그 회원 1000명과 PBR 확산 두 가지 키 목표 말씀해 예, 예. 주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PBL은 약간 아닐지 몰라도 전체 발런티어링에 관련된 좀 활성화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아까 뭐 홈페이지라든가 좀 더 많은 회원들의 참여가 필요하려면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이 발런티어를 할 수 있는 어떤 타겟 사업이 있어야 될 거고, 두 번째로는 이 발런티어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떠한 베네핏을 이제 가져갈 수 있는지에 관련된 내용 두 가지가 좀 소개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안내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실제로 챕터 활동 저는 거꾸로 그러면은 여기 지금 백 이사님이랑 그 한부 회장님이 계시지만 PMI 챕터 활동을 해서 본인이 느끼는 베네핏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그 네트워킹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실제로 봤을 때 챕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뭐 대단한 일이 있는 상들이 별로 없어요. 그 생각해봐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냐, 첫 번째는 난리지예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PMI가 갖고 있는 난리지를 어떻게 하면은 번역이나 또는 이런 상 많이 해서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가. 여기 백 이사님이 해야 될 상들이 그런 중요한 역할일 테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를 쉐어링하고 만나서 네트워킹을 해갖고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걸 내 사업 기반에 만들었을 수도 있고, 서로가 의견 교환하는 거가, 이런 자리를 되도록이면 많이 만들어주는 거가 챕터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저도 뭐 이 챕터 이사로 있는 게 발런티어로 이제 있는 건데 그 보면 이제 이사님들 말고도 발런티어를 이렇게 와서 위원회 활동하시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보면 좀 그 한동안 이렇게 보이시다가 또 어느 순간 안 보이시고 또 다른 분이 또 와 계시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게 발런티어십에 대한 그 가치를 발런티어들이 좀 그 코어 가치를 캐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일회성으로 거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사실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PMI 그 코어 밸류가 제가 볼 땐 첫 번째가 프로페셔널리즘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발휘해서 관련된 사람들이랑 의견 교환을 하고, 두 번째가 저는 볼런티어리즘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PMI에서 활동하는 거가 뭐 대가를 바라고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볼런티어로 참여를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만족감이나 성취감을 느끼는 거가 굉장히 커다란 거예요. 그러니까 볼런티어리즘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랑 만나서 어떻게 하냐, 네트워킹을 하게 되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가 어떻게 보면 PMI의 코어 밸류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쪽에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어떻게 보면 성패가 달려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국내 이제 PMI 한국 챕터도 있고, 작년에 이제 전문가 협회도 생겼고, 또 저희보다 먼저 생겼던 그 PM 경영협회. 예, 경영 협회도 있고, 그다음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IPMA 뭐 한국 지부인가요? 이제 거기도 생겼다고 하는데, 이 PMI 한국 챕터가 갖고 있는 고유한 아이덴티티가 다른 챕터랑 이제 다른 그 사단법인 PM 단체랑 비교했을 때 이런 게 이제 가장 사단법인 한국 챕터는 다른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PMI 한국 챕터의 가장 커다란 특징, 다른 점 뭐냐면 개인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과거에 여태까지 해왔던 패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협회나 뭐 이런 사항들이 생기면은 대부분들이 어떻게 하냐, 기업 회원들이 들어와서 웬만한 중요한 자리를 다 잡고선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기업 회원들이 만약에 거기에 이해관계가 만약에 없어지거나 또는 중요한 사람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우르르 또 다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PMI 챕터로 해서 개인 회원들이 들어와서 있지만은
우린 별로 변하는 게 없어요. 근데 다른 그 기업 회원들을 주로 하고 있는 데를 놓고 보면 기복이 심해요, 굉장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봤을 때 핵심적인 가치로 봤을 때 어디에다 중점을 둬야 되는가를 전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건 딴 게 아니라 개인 회원들이다. 이거가 어떻게 보면 이 회원들을 많이 확보를 하고 갖다 넣는 거가 다른 데랑은 커다란 차이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태생이 일단 다른 데는 기반이 이제 한국에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PMI 한국 챕터는 어쨌든 PMI 본부가 모태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네트워킹이 글로벌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라는 점이 다른 이제 그 국내 그렇죠. 사단법인하고는 좀 다른 점이 그러니까 아닐까. 우리가 네. 재정적으로 만약에 충분히 지원만 된다면 아마 관련된 이사들이 1년 내내 해외 다니느라고 아마 굉장히 그 바쁠 행사가 거예요. 거의 매달 거의 매달 따지고 있기 때문에 네. 다녀야 되는데 그걸 이제 아직 우리가 아직 초반기라고 예.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지원을 잘 못해서 지금 조금 답부 상태에 있는데 많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돈 쓸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같이 네트워킹하고 그 해외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랑 어떻게 보면 네트워킹하면서 관련된 사람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이게 굉장히 커다란 가치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PMI가 미국 본부가 있고 우리가 이제 그 PMI 한국 챕터인데 그러면 그렇더라도 사실은 독자적으로 또 생존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PMI 그 미국 본부하고 한국 챕터의 관계는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로 연결이 돼 있는 건지 사람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할 땐 냉정하고 많이 필요할 때는 굉장히 가깝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관계가 아닌가. 우리 어떻게 보면 PMI 한국 챕터는 한국의 독립법인이에요. 그죠? 네네. 독립법인이지만 성격은 PMI의 지부 형태이고 그리고 모든 정보에 대한 사항들을 공유를 하고 더 나가서 PM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닷컴이죠. 예. 예. 거기 들어가서 놓고 보면 정말 대단한 자료들 많이 있거든요. 네. 서로가 공유를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PMI 회원과 또 PMI 챕터로서 자동적으로 교환하고 느낄 수 있고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아닌가. 거기다가 이제 만약에 회원까지 된다 그러면 그런 모든 사항들을 아주 쉽게 누릴 수 있지 않은가. 그러면 이게 그 챕터에 그 개인 회원 수가 많으면 PMI 본부에 대한 저희들이 그 목소리도 좀 이렇게 그 영향력이 훨씬 세지는 커져요. 거겠네. 예, 세집니다. 그래서 그거가 500명이 넘어가면 500명 클럽이 있고 1000명 넘어가면 1000명 클럽이 있어요. 챕터들에. 그러니까 그거 하게 되면은 또 메리트를 더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한국 챕터가 PMI 다른 이제 챕터들하고 그러니까 긴밀하게 협조 혹은 협력하는 네. 혹은 소통하는 챕터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그 가장 친밀하게 하고 있는 챕터가 중국 쪽이랑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그리고 그쪽에서 하는 일이나 우리가 하는 일이 있으면 거기 뭐 만사 제껴놓고 서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일본 쪽에 해당되는 일본 쪽은 그 하는 패턴이나 뭐는 거긴 기업 위주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성격이 PMI라는 그 회원들의 성격이 다 개인 위주로 돼 있는데 PMI 재팬만 보면은 거기는 기업 위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마 일본 사람들이랑 우리랑 커다란 차이점이 아닌가.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그 협회에 해당되는 거 다 기업 위주로 돼 있는데 개인 회원들이 실제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요. 대부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일본은 뭐 한 부회장 작년에 갔다 왔으니까 잘 거기는 회사가 빠지면 아무것도 존재를 안 해요. 거의. 그런 느낌을 받으셨어요? 어떻습니까? 예, 그 아무래도 그 후원 제도도 기업 후원 제도도 굉장히 잘 돼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컨퍼런스에 저는 참석을 했는데 개인으로 참석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그게 이제 왔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데 근데 이게 이제 롱테일 법칙 같이 저희도 지금 이제 4년 동안 이렇게 왔지만 어느 변곡점에서는 급성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생각을 지금 합니다. 500명이 됐는데 500명이 될까? 올해 작년 목표를 500명으로 잡았는데 그게 달성을 거의 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달성을 됐는가? 그 안에는 또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PMI 그 회원으로서 매년 갱신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 전년도 같으면 어떡하냐? 갱신을 하면서 PMI 회원을 먼저 하고 그 옆에 이렇게 단추가 붙어 있어서 챕터 회원을 할 거냐? 옵션. 이렇게 옵션으로 물어봤는데 지금 프로세스로 해서 먼저 챕터에 대한 사항들을 할 거냐?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PMI 이 순서만 바꿔놨는데 네. 인원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해요. 그러니까 이 뒤에 붙어 있는 거가 이게 해도 되는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 이것만 해도 그냥 끝나니까 네네네.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바꾸고 또 우리 나름대로 그런 사항들을 노력하려고 해서 나온 결과로 500명이 작년에 됐다고 보면 됩니다. 또 질문 있으시나요?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어찌 보면 저희 이제 PM 쪽으로 근 30년을 넘게 쭉 활동하시면서 여러 가지 소회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저희의 롤 모델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항상 그러니까 구루, 마에스트로 제가 기억하는 이제 회장님의 모습은 아주 프로페셔널이면서도 유머러스하고 되게 또 그러니까 왜 PM이다 그러면 되게 칼같이 막 자르고 뭐 이런 프로세스적인 측면도 있어야 되는 반면일 것 같은데 회장님께서는 이게 약간 휴머니즘 같은 게 상당히 많이 고맙습니다. 느껴지거든요. 어찌 보면 PMI 현재 한국 챕터 하면서 상당히 많은 이제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끼실 것 같은데 물론 아까 한동안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이제 후배들에게 어떻게 좀 기업에서 프로젝트 PM으로서 임하면서 어떻게 좀 대처를 해라 뭐 이런 조언이 있으면 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요 근래 와서 느끼는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그 PMI 회장으로는 로드리게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왜 PM에 대해서 아직도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사항들을 써놓은 거가 있어요. 3가지. 첫 번째 경영의 그루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피터 드러커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프로젝트 관리에 대해서 별로 논하지를 않는데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 다음에 2번째 이유는 뭐냐? 위에 있는 경영자들이 프로젝트 관리를 모른다는 거가 2번째 이유예요. 3번째는 MBA에 해당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MBA에서 프로젝트 관리가 순서가 몇 번째로 갔냐? 첫 번째, 2번째가 스트라테지의 전략과 관련된 거, 2번째 인사 관련된 사항들이 첫 번째, 2번째인데 프로젝트 매니지먼트가 몇 번째로 돼 있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저는 날리지로 봤을 때 선택 과목으로 딱 한 과목 들었습니다. 18번째로 돼 있대요. 또 하나를 더 추가를 시키면 뭐냐면 그 간행물에서 경영 관련 간행물에서 프로젝트 관리를 논하는 거가 거의 드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왜 그런가에 대한 이유를 지금 이렇게 따져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해 부족이에요. 이해 부족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PM의 트라이앵글 있죠? 그러니까 그 안에 보면 스트라테직 앤 비즈니스 스킬, 그 다음에
테크니컬 스킬, 그다음에 리더십 이렇게 세 개로 돼 있잖아요. 실제로 놓고 봤을 때 이 세 가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거의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르는 것 때문에 접근하기가 그렇게 쉬운 거가 아니고, 우리는 프로젝트 관리를 매번 뭐 보고 또 이거를 어떻게 하는가 생각을 하고 또 발전 방향을 놓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처음 보는 사람 프로젝트 관리하면은 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 프로젝트 관리가 만분의 확산이 되지, 어떻게 보면 아직도 초창기라고 보면 돼요. 아까 우리 전 세계 그 지금 사업 방향이나 또는 경기에 대한 상들 네네네. 했잖아요. 네. 실제로 프로젝트 관리가 들어가 있는 분야는 굉장히 적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도 위에 있는 경영자가 프로젝트 관리를 아냐?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저는 사실 보니까 말씀하신 것 중에 두 번째 지금 그 말씀하신 경영진의 관심, 그게 가장 큰 어떤 요인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 생각합니다. 관심이 없는 거는 자기가 관심 갖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해도가 없어서 그래요. 이해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관리를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에 대한 사항들을 이렇게 얼라이먼트 시키는 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중요한 거가 뭐냐면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략을 연결을 시켜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하는 거가 어느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거가 아니고, 이제 저는 시기가 왔다고 봐요. 반복적으로 하던, 우리는 여태까지 보면 패스트 팔로우지 퍼스트 무버는 아니었어요. 그죠? 그렇죠. 패스트 팔로우는 뭐가 중점이냐면 이피션시예요. 싼 금액으로 기능이 많은 거를 만드는 거가 주 목표였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 한다고 우리가 모든 걸 항상 쥐어잡고 있느냐? 중국이나 또 그런 나라는 가격 밑으로 내려면 어떻게 보면 기능 더 많냐면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데,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 패러다임이 바뀌는 게 뭐냐면 이피션시에서 이펙티브니스로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렇게 되면 이제 프로젝트 관리가 분명히 살아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개념 설계에 대한 뭐가 문제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한 사항들을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게 프로젝트 관리라고 놓고, 우리는 여태까지 그런 거 안 했어요. 개념이 만들어진 걸 어떻게 하면 잘 만드는 것만 했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갖다 놓고도 뭘 해야 되는가에 새로운 거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이게 이제 바뀌게 되면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날씨가 너무 춥고 지금 스튜디오도 약간 추워서 조금 일찍 끝내려고 하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뭐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이제 마무리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만약에 지금 프로젝트 관리를 공부하고 있다면 더 열심히 해야 되고요. 저희 챕터에 뭐 회원으로 꼭 가입해 주세요. 안 하고 있다 그러면 프로젝트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이제는 프로젝트 관리 시대예요. 계속적인 반복적으로 하던 거가, 이게 옛날에 반복적으로 하던 거랑 프로젝트가 80대 20이었다면 이제 이게 점차 해서 어떻게 하냐 60대 40 정도로 바뀌었어요. 이게 만약에 바뀌는 세상이 오면은 그때는 프로젝트 관리 몰라갖고는 회사 못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왜 프로젝트 관리가 지금 현재 중요하냐? 세상은 계속 바뀌고 혁신을 요구한다면 변화 혁신은 몰랐냐? 다 프로젝트를 낳거든요. 이걸 제대로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학교 다닐 때부터 제대로 알고서 논다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지금 현재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사항들을 더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PMI 챕터로 회원으로 등록을 하시면은 지금 여기 화면에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이 연락처로 연락처와, 지금 이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그 변화와 혁신은 프로젝트를 생산할 수밖에 없다라는, 또 앞으로의 시대는 변화와 혁신이 필수적이다라는 맞습니다. 그 말씀이 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32회 방송을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예, 예. 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